내가 클 때만 해도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배워왔던 것이죠. 요즘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민주평통이 매분기 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 1을 보면 통일된 한국의 미래상이 꼭 체제의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느슨한 형태인 유럽 연합형이라도 좋다는 게 국민의식에 잠재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과거에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의 통일, 즉 통일국가 건설의 물적 기반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체제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권의 통합을 말하고, 사회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지요. 통일은 왜 필요한가? 첫째,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동질성을 회복하면 역량도 극대화되겠지요. 둘째, 남북 주민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전제로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는 통일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입니다. 통일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대륙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속에 한국 경제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외풍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림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부담하게 될 비용, 통일 편익은 통일로 얻게 되는 이익이지요. 통일 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기회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으로 대북 SOC 등 투자, 북한 경제적인 비용, 남북 제도통합 비용 등이 있고, 비경제적 비용으로 사회 혼란과 이념적 갈등, 남북 간 소득 격차 및 주민 갈등, 주민 간 이질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통일 편익도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나누어 볼 때 경제적 편익으로 대북 투자에 따른 경기 활성화, 규모의 경제 실현, 남북 경제의 시너지 효과, 즉 북한 자원 개발, 관광 수입 증대 등이 있습니다. 비경제적 편익으로 통일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스포츠 강국 부상, 이산가족 해결 등 사회 문화 관광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국방비 등 분단 유지 비용 절감,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 등도 들 수 있습니다. 여하튼 통일 비용 편익 분석 관련해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비용보다는 편익의 추정 규모가 더 크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이 통일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자기의 통일 철학과 통일 접근 방법을
고집하여 오다가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즉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쪽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사실상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통일 철학은 다르지만 통일 접근 방법에 어느 정도 합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표는 역대 정부의 남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남한은 1994년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북한은 1973년도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 방안의 차이는 우리는 남북 연합을 거쳐서 체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고, 북한은 연방 국가를 만들고 체제 통일은 후대에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은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서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죠. 중국의 홍콩과 본토 등 일국양제의 예가 있긴 하지만요, 서로 다른 체제가 연방국가를 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을 이룩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남북 통일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독은 분단 이후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면서도 경제 교류는 꾸준히 지속하였습니다. 1989년 11월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를 시발점으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는 급격히 와해되었습니다. 그해 12월 동서독의 지도자 콜과 모드로우는 드레스덴 회담에서 조약 공동체 형성에 합의하였습니다. 1990년 3월 동독에서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서독과 동독의 민주정부는 1990년 5월 화폐,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 독일 통일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양독 관계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90년 9월에는 분할 점령국인 미영푸소로부터 동서독 통일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10월 동서독은 통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의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없어서 통일 후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통일 후 동독 지역 경제에는 생산 급감, 임금 상승, 실업 증가, 사회보장 수요 급증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막대한 통일 비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동독 지역의 경제적 침체는 통일에 따른 사회 문화적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동독 주민은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서독 주민은 동독 주민을 멸시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서로 오씨와 외씨라고 비하하였으니까요.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통일 노력,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독의 변화, 집단 안보 체계를 통한 안보 불안 요소의 제거, 세계적 냉전 체계의 붕괴 등
통일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2차 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던 미, 소, 영푸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통일 후 경제 침체, 사회 갈등 등을 최소화하는 노력, 즉 통일 충격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SOC 건설 지원,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비정부 단체, NGO의 역할도 중요한 것입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월남과 월맹의 대립 중에 미국이 1965년 6월 참전하게 됩니다. 1973년 1월 미국 월남, 월맹, 베트콩의 4당사자가 베트남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해 말 미군은 월남에서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맹군이 전면전을 전개해서 1975년 4월 월남이 붕괴합니다. 남북 베트남은 1976년 4월 총선거를 실시한 후 7월에 통일을 공식 선언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합니다. 통일정부는 남북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월남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서는 정치 수용소 수감 등의 조치를 취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한편 남부 주민들에 대한 인구 재배치 정책과 사상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일정부의 탄압정책에 의해서 보트피플이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예멘은 1918년에 북예멘이 예멘 왕국으로부터 먼저 독립하였습니다. 남예멘은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1967년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하게 됩니다. 남북 예멘은 한국과는 반대로 북쪽이 자본주의이며 남쪽이 공산주의 체제이었습니다. 무력 충돌, 평화협정 체결, 통일원칙 합의가 반복되어 오다가 1989년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헌법안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 후에 90년 5월에 통일이 이루어지죠. 이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남북 예멘 간 대등한 권력 배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일에만 관심을 갖고 통합 정책에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남북 예멘 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급기야 남예멘 지도자들이 철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다시 일어났고 북예멘이 승리해서 1994년 무력에 의해서 재통합됩니다. 그럼에도 예멘은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IS, 남부 분리주의 세력 등에 의해서 정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서독은 유일하게 냉전을 겪지 않은 반면에 순전히 무력에 의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예멘은 평화적 통일과 무력 통일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안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독일의 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베트남식 무력 통일 방식은 배제해야 되겠죠.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멘과 같이 지도자 위주의 통일은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통합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이 갑자기 다가오더라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통일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통일된 한국의 미래상, 통일 방법 등을 정하는 일이죠. 다음, 통일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주변국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도 필수적이죠. 통일 외교를 강화해서 남북 통일이 동북아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째, 통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통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통일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통일 사건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완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일입니다.